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덤 앞에 서서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모습이 더욱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데이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한 차례 전투를 치렀다. 마지막 순간의 전투에서 그는 데이에게 꼭 잘 살아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를 떠났다. 현재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햇살이 비치는 학교 입학식의 활기찬 풍경이 즐거운 공기와 어우러지고 있다. 우리 집 맨도 막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법학교 1, 2 안로에 도착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 소녀가 그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데이는 매우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물었고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완벽한 품격과 잘생긴 외모를 가진 성은 그 소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출신이 분명 고급일 거라 추측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평범한 농민 집안 출신으로 그냥 일반인일 뿐이다. 그가 평범한 사람임을 알자 그 소녀는 360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젊은 남자에게 혐오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바로 그때 도둑 같은 무리의 리더 소년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안BCH라 소개하며 명문학교는 귀족만 다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민이 들어갈 자격은 없고 설령 낮아도 마법사 가문 출신이어야 한다고 했다. 매는 그 말이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다. 네가 잘한다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직접 맞서봐. 맨이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분해하며 싸움을 걸려 했지만 갑자기 아름다운 한 소녀가 나타나 막았다. 고귀한 이대 귀족 아멜리아는 아무도 거역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면서도 그 소녀는 쉽게 쫓아냈다. 아멜리아는 다른 귀족 출신이지만 매우 친근하고 사교적이었다. 그녀는 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두 사람은 곧 친해져 정보를 교환하여 앞으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입학식에는 반드시 교장 선생님의 전설적인 연설이 빠질 수 없다. 이 학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성, 최상위 마법사다. 에비 선생님이 등장해 모두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에비는 경험 많은 교사들과 최첨단 설비 덕분에 모두가 천재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공부해야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으르고 선생님께 불평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신입생 대표 연설 시간. 우리 집 아멜리아가 신입생을 대표해 나섰다. 그녀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반에 배정받았다. 맨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소개되었다. 가장 늦게 입학했고 이 학교에 들어온 최초의 평민이라 인사를 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며 모두의 도움을 부탁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맨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 모르면 죄가 아니야 라고 잊지 않고 당부했다.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봐준 거냐? 오늘 마법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아멜리아가 일어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처럼 마법사 등급이 동은, 금, 백금, 최고 등급 신성으로 5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답이었다. 선생님은 어느 시대든 최고 마법사는 7명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7명은 매우 강력한 마법을 가진 존재다. 그들은 마법계에서 모두가 도달하기를 꿈꾸는 위대한 인물로 여겨진다. 현재 이 7명은 모두 미스터리한 존재지만 일부는 신원이 공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교장 에비는 불꽃 마법사로 불린다. 다음은 연구 마법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카론 마법사다. 또 한 명은 극동 원정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얼음검 마법사다. 그러나 원정 후 그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얼음검도 그와 함께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인물들도 많지만 선생님은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이 미래의 최고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꼬마 안팎이 화가 나서 일어나 선생님께 따졌어. 여기서 나라를 위한 인재를 찾는다고 하면서 왜 일반인이 여기 있죠? 선생님이 화를 내며 탁자 치셨어. 건방진 녀석, 일반인도 사람이다. 능력만 있으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차별하는 자는 바로 학교에서 쫓겨날 거다. 이어서 실습 시간, 선생님이 마법 정의에 대해 지루한 이론을 7749가지 설명한 후 모두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었어. 마법은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마법은 세계 최초의 기술, 자료, 물질을 통칭하는 말이다. 마법의 핵심은 암호 이론이다. 먼저 물질을 암호화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불필요한 정보가 남는다. 그 정보를 다시 물질로 암호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말하면서 선생님은 A부터 Z까지 직접 실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도 스스로 지울 수 있다고 덧붙이셨다.
갑자기 낯선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 아까 선생님이 반물질 암호화로 얼음 장미를 지운 거 맞나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 마법사는 반물질 암호화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존재를 없앨 수 있다. 이 부분은 신입생이 지금 당장 알 필요 없으니 우선 기본부터 익혀라. 이론은 실습과 함께 해야 한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인 뒤 학생들은 바로 실습에 들어갔다. 아멜리아가 선생님 지도를 한번 듣고 쉽게 장미를 만들자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했다. 파란 머리 꼬마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빠져들었다. 반면 형아는 계속 겨우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다. 아주 작은 마른 돌덩이 하나. 그 와중에 꼬마 안비 씨는 자신이 고귀한 가문 출신이면서 낮은 신분 출신들과 함께 배워야 하는 것에 분노했다. 수업 끝나고 잠시 후 매는 도서관 지나가다 언제나 K마스크를 쓴 이상한 소녀를 우연히 봤다. 조금 전 질문했던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매는 그 소녀 이름이 엘리사이고 아니스 SW 박사를 매우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목표도 언젠가 마법사 박사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형도 그 박사를 아주 좋아하는데. 어머나 뜻있는 사람들이 만나니 엘리사는 더욱 기뻐했다. 매는 왜 그녀가 계속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했다. 분명 그녀의 머리색은 매우 눈에 띄고 예쁜데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싶은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요정의 특징이 뚜렷한 귀였다. 혼혈인 그녀는 어머니가 요정족이라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쥐는 그녀에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세상에 맞추려 애쓰는 건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자신감만 있으면 모든 단점이 더 특별한 아름다움이 될 거라고? 내게 그녀의 독특한 귀는 정말 아름답다. 나는 매일 그것을 보고 싶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우리 지영은 완전히 그녀 마음에 100점 만점짜리였다. 이 녀석 정말 말 잘한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좋아했고 형이 또래 친구들보다 성숙하다고 느꼈다. 그때 매는 자신도 과거 누군가에게 그런 평가를 받은 기억이 났다. 돌아가는 길에 데이는 교실에 들러 애비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낯선 사이였는데 악수 한 번에 두 형아는 금세 동지가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근육질 몸매에 셔츠를 벗었다. 진짜 캐나다판 마법사네. 대단하다. 다음 날 아침 데이는 자신이 수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몸매를 유지하려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베카라는 소녀를 만났다. 친구가 한 명 늘면 적이 한 명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서 데이는 또 친구를 사귀었다. 다음 날 아침 애비의 말로 데이는 어제 만난 그 소녀가 아멜리아처럼 3대 귀족 출신임을 알게 되고 이 학교에서 또 한 명의 거물과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귀족 출신인데 3대 귀족이 뭔지 모르는 걸 알고 애비가 설명해 주었다. 로즈, 바라데, 오넨 이 세 가문은 왕족과 거의 동급이다. 귀족계의 정상으로 정치, 경제 등 나라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호세 가문의 장녀로 3대 귀족의 수장이다. 정직하고 강직하다. 마법 실력은 최고급이며 인품과 외모도 완벽하다. 진짜 숙녀야. 수업에 올라가던 중 데이가 갑자기 머리 위에 눈이 달린 꼬마애를 들이받았어. 원래 내 아내처럼 집안 전체를 챙기는 성격이지. 그런데 껍질은 얇은데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애가 맨의 말솜씨에 금세 반해버렸어. 그렇게 두 사람은 곧바로 친구가 되었지. 수업 중 검술 연습 시간이었는데 BCH의 아니라는 녀석이 지영에게 고통을 맛보게 하려 했어. 그런데 첫 번째 기술만으로도 형은 그를 순식간에 즐겁하게 만들었지. 두 번째 기술에서는 그의 껌을 완전히 부숴버렸어. 평범한 사람한테 처음으로 진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동그랗게 뜨이고 입이 벌어졌지. 옥상에서 매니 숨겨둔 실력을 드러냈어.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어. 그 녀석 잘 골랐어. 진짜 얼음껌 마법사답네. 어디든 가서 보스를 차지해. 이상한 게 방 안에서 두 청년이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났어. 근데 걔네 둘이 서로 싸우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저 이 부위가 데이 형과 헬스 트레이닝 중인 거야. 매일 근육을 유지하려는 열정으로. 두 형 모두 언젠가 그걸로 여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해. 게다가 이비는 친구가 동시에 두 개의 동아리에 참여하는 걸 몰랐지. 이건 더 쉬운 일이지. 이미 형은 이 권력의 마을에서 골드카드가 있으니까. 헬로 여러분, 여기 도착했어요.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와 환경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요구했어. 거기엔 키 크고 근육질 검은 형들이 있어. 쉽게 말해 이곳은 위험한 지역을 탐험하는 용사들의 모임이야. 맨 같은 두려움 없는 자에게는 딱 맞는 선택이지. 왜냐면 그런 일엔 강인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형들은 미엔의 순박한 모습을 보자마자 경쟁하듯 그를 탈락시키려 했어.
하지만 미애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곧 옷을 벗어 멋진 근육질 몸매를 드러냈어. 내가 이 정도면 형들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골드헌터 카드까지 보여줬어. 회장만 가진 그 카드. 바로 모두가 만장일치로 승낙했지. 회장이 와서 데이와 악수하며 말했어. 축하해. 정식으로 우리 사냥팀에 가입했어. 다음은 데이가 꽃관리 동아리에 가서 리베카 누나에게 가입하고 싶다고 했어. 꽃을 자기 아이보다 더 좋아한다고. 리베카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나들은 데이가 누나를 꼬시려는 의도라며 거절했어. 어머나 그런 생각도 하다니. 자기 마음을 남에게 그대로 대입하지 마. 누나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었어. 리베카는 디나에게 입학시험 중 미엔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줬어. 의심스러운 점이 보이면 꼭 듣고 미엔을 바로 쫓아내라고 했지. 디나는 그에게 일주일 안에 이 작은 아마로 숲잔디밭을 복원하라는 임무를 줬고 혼자 하라고 했어. 첫날 친구의 응원 덕에 잔디를 다 뽑았어. 둘째 날에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벽돌로 둘러쌌지. 열심히 일하는 그를 본 리베카는 샌드위치를 꺼내 응원하며 말했어. 힘내. 우리 청년!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두 꼬마가 나무칼로 검술 연습 중이었어. 리베카는 아마도 이들이 곧 열릴 검술 마법 대회를 준비하는 거라 생각했어? 최고의 검술 마법사를 뽑는 대회지. 흥미롭네. 매는 꼭 이 재미있는 시합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 리베카 같은 여자애들은 그런 싸움에는 별로 흥미없어. 그런 건 국경 너머 얘기지.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그의 멋진 근육뿐이야.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어. 좋으면 바로 다가가는 거지. 내가 근육 좀 만져봐도 될까? 좋아, 예쁜 누나. 조금 만지는 건 문제없어. 처음으로 잘생긴 남자를 만져봤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 친구들아. 넷째 날. 정원이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어. 언제든 꽃을 심을 준비가 됐지. 모두가 바로 별 5개를 주며 칭찬했고 옛 지인들인 바나나꽃 동아리에 가입을 허락했어. 교장 선생님께서 비밀리에 조사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디앱이 바로 눈앞 지평선 저 너머 왕국에 숨어있다고. 아마 그가 바로 학원 안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돌아가는 길에 그레가가 멍하니 앉아있는 걸 봤어. 그레가는 다른 여자애들과 달리 귀여운 치즈스틱 같은 작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하게도 못생긴 식물들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나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해. 그것뿐만 아니라 성은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어. 시엘은 매우 행복했어. 사실 이런 이상한 애랑 친구가 되어준 건 처음이었거든.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내셨어. 이번엔 데이가 불려서 대답했어. 마법은 주로 저급, 중급, 고급, 성급으로 나뉘고 속도도 빨라. 원거리, 연쇄, 지연 등등 다양해. 네가 답한 모든 게 완전히 정확했어. 선생님께서 우수한 학생인 너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잘생기면 싫어하고 똑똑하면 질투해. 선생님의 칭찬에 안바가 얼굴에 화가 난 게 역력했어. 게다가 곧 매년 하던 숲속 실전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공지했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4명씩 조를 짜라고 했어. 아멜리아는 A급 스타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고 반 친구들의 초대가 쏟아졌지만 우리 성은 전혀 달랐어. 누가 촌뜨기 같은 성이랑 같이 조를 짜겠어. 청년이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일 때 비포렌이 형님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어. 조가 필요하다며 4명 중 2명이 아직 부족하대. 성은 우연히 엘리사가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봤어. 빠르게 다가가서 귀엽게 꼬셔서 조에 끌어들였지. 듣기 좋은 말과 달콤한 행동으로 여자 꼬시는 왕이 성공적으로 그녀를 팀에 영입했어. 마지막으로 누굴 초대할지 고민하던 중 아멜리아가 스스로 참가 신청해 반이 난리 났어. 3대 귀족이 평민과 짝을 맺다니. 완전 충격이야. 시험날이 다가왔어. 모두 집중해. 선생님이 규칙과 요구사항을 설명해. 각 조는 제한 시간 내에 숲에서 3개의 도장을 찾아야 해. 시작 총성을 기다리며 데이팀은 작전을 위해 위치를 나눴어. 처음에 데이는 지원 역할을 맡았지만 거절하고 중심 역할을 자원했어. 시골에서 자란 덕분에 숲속 탐험은 식은 죽 먹기야.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출발 신호가 왔어. 데이팀은 전문가처럼 빠른 속도로 숲으로 돌진했어. 갑자기 괴물이 엘리사를 공격했어. 다행히 데이가 빨리 끌어당겨 구했지. 그녀는 바나나를 먹으며 인생을 보내야 할 운명이야. 그뿐만 아니라 고급 사냥꾼 실력으로 거의 모든 괴물을 데이는 과일 자르듯 쉽게 베었어. 다른 팀들이 방향도 못 잡고 멍하니 있을 때 우리 팀장은 허리 굽혀 팀을 이끌었어. 해지기 전에 첫 번째 도장을 찾을 수 있었지. 밤에는 모두 모닥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내며 다음날 여정을 준비했어.
데이는 아멜리아에게 3대 귀족 여왕이 평민과 다니는 게 괜찮냐고 물었어. 사실 아멜리아는 혈통 차별 제도를 매우 싫어해. 언젠가는 모두가 평등하게 조화롭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 게다가 아멜리아와 그 2명도 데이의 괴물 사냥 실력에 감탄했어. 난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그런데 시골에 괴물이 있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형. 그 후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어. 이 따뜻한 광경을 보면서 데이는 예전 잔혹한 전장과 비교해 학교 생활이 천국 같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내일 탐험을 준비할 때 데이는 고인이 된 스승님을 떠올렸어. 스승님이 격려해 주셔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어.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우리 팀은 2번째 도장을 찾으러 계속 움직였어. 갑자기 데이가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보니 안바흐 녀석의 팀이 대형 보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어. 평소에 말이 많은 안바흐가 겁에 질려 오줌 쌀 정도로 땅바닥에 앉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이 녀석들이 좀 한심하긴 해도 죽는 걸 보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데이는 곧바로 검을 뽑아 그 녀석과 1대1 대결을 시작했어. 속도는 최악이지만 뛰어난 기술 덕분에 데이는 쉽게 그 녀석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 직진해서 결정타로 머리를 한 방에 끝냈지. 그런데 그 개자식 안바흐는 고맙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굴더라고. 자기는 절대 안지가 끼어들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고. 동시에 뒤쪽에서 정체불명의 낯선 자가 비밀 암기를 날려 보스가 부활하고 훨씬 강력해졌어. 갑자기 괴물이 힘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봤어. 안바흐 팀은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얼굴이 하얘졌어. 한편 시엘이 지나가다 칼과 검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와서 보니 데이가 엄청 멋지게 보스와 싸우고 있었어. 원격 조종당의 보스의 힘이 빨리 증가할 뿐 아니라 공격도 매우 정확해졌어. 하지만 아무리 심리 조종당해도 어떤 기술을 써도 데이는 그 기술을 바로 깨부쉈어. 아멜리아가 재빨리 불기둥을 쏘아 괴물의 시야를 가렸어. 에비와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 바위를 세게 내려쳐 보스를 공격했어.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노려 한 번의 검으로 보스를 반으로 쪼갰고 보스는 먼지처럼 사라졌어. 협력 덕분에 우리 팀은 순식간에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어. 시엘은 바흐의 강력한 힘을 목격한 후 점점 더 그 녀석을 좋아하게 되었어. 안바흐 팀은 목숨을 구해줘서 간신히 고마워하며 데이의 숨겨진 실력을 인정했어. 그런데 안바흐는 멍청해서 계속 데이를 시기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지. 엘리사는 모두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하지만 데이는 모두가 위험에 빠진 이 상황에 자신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숲속에서 훈련하는 건 원래 힘든데 다리도 약하고 힘없는 여자애 둘이 이렇게 강한 체력에 나와 애비를 따라온 것도 대단한 거야. 엘리사는 그의 다정한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 귀여운 모습에 아멜리아가 참지 못하고 달려와 꼭 안으며 너무 귀엽다고 칭찬했어. 하지만 장난기가 많은 아멜리아는 바로 엘리사의 손을 잡고 장난쳤어. 3개의 도장을 모두 모아 데이팀이 이 테스트에서 정식으로 승리했어. 너무 신난 시엘은 상대팀을 축하했지만 자기 반 친구들에게 찍혀버렸어. 그들은 평범한 녀석에게 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분명 아멜리아 덕분에 팀이 이겼다고 생각했어. 우리 팀은 운 좋게 아멜리아 뒤를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팀은 절대 이기면 왕이고 지면 적이라는 법칙을 지켜. 너희가 시골 촌놈에게 진 건 100% 확실한 사실이야. 데이 스승 릴리아는 유명한 7마녀 중 한 명으로 제자가 놀기만 해서 60일이나 잊혔다는 사실에 매우 속상해했어. 그녀가 여기 오자마자 조조에게 연락했더니 곧 바로 조조가 왔어. 데이의 모습이 문 근처에 보이자 하녀는 오랜만에 만나러 내려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고 둘은 수다를 떨 준비를 했어. 릴리아는 하녀에게 차 한 잔과 과자를 가져다주며 데이에게 대접하라고 했어. 학교 생활을 묻고 걱정하며 데이가 아직 그 기술을 못 쓰는 걸 안타까워했어. 그녀가 예상하기로는 5년이나 더 걸릴 수도 있어. 비록 그 기술은 금지됐지만 위급할 때는 써야만 하니까. 알았어, 스승님 걱정 마세요. 얼음 마법검은 제자가 꼭 스승님께 자랑할 거예요. 2번째로 알릴 건 최근 마법 연구자들 사이에서 마법 기억과 관련해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거야. 마법 연구는 보통 마법 자체, 즉 암호화에 집중하지. 하지만 릴리아는 그걸 연구하지 않아. 그녀가 연구하는 건 마녀의 뇌야. 최초의 마법은 뇌에서 발생하여 내부 정보를 암호 이론을 적용해 처리한 후 원료에 개입해 그것을 실체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의 연구들은 대부분 뇌와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마법이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악랄한 조직이 나타나 마법사의 뇌를 사냥하고 있다.
그들은 마법사의 뇌속 정보를 읽는 대신 뇌를 가차없이 절개해 마법 기억만 쥐려한다. 악행과 법 경시, 인간 윤리를 넘어선 그들은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직을 소탕하는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집안에 오래 있어 갑갑했기에 당신을 밖에 내보내 햇볕도 쬐고 공기 좋은 데서 기분 전환하게 했다. 두 사람이 군대 시절 함께한 수많은 추억을 회상한 후 데이는 지금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2명이나 집에 돌아온 건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릴리아가 기회되면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신과 만나라고 말했다. 당신의 제자가 놀기 좋아서 집에 안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분명 그 애들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릴리아는 곧 3명의 명문학교에서 열리는 마법 검객대회가 있고 4년 연속 무패인 마법사도 있다며 이야기했다. 물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길을 잇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 성인은 그런 허황된 명예에 관심 없지. 너는 지원 업무에 참여해 친구들을 응원할 거야. 이 고집센 녀석은 아무리 강요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걸 릴리아도 알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지금처럼 반쯤 망가진 몸으로는 예전처럼 널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비밀 수첩을 맡긴다. 힘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데이는 평소처럼 조깅하다가 우연히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만났다. 이른 아침부터 크락과 마주친 그녀는 당황과 기쁨이 교차했다. 엘리사가 도서관에 간다는 걸 알자 데이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엘리사는 매우 놀랐다. 크락과 함께 가려면 시티처럼 예뻐야 한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늘 그렇듯 매혹적인 드레스로 갈아입고 잘생긴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엘리사는 아이돌의 박사 논문 이론을 읽으러 간다. 우리 맨이 연애소설을 읽고 있다는 걸 알고 그녀가 뜻밖의 표정을 지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여성의 섬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란다. 그래서 언니가 오빠의 연애 스킬이 학교 남자들 중 탑이라는 거구나. 돌아가던 중 시엘은 오빠가 엘리사와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봤다. 크라스에게 인사하러 가고 싶었지만 오해받기 싫어 마음 아프게 뒤로 물러나 오빠를 더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인연과 운명을 피할 수 없듯 오빠가 자신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기회에 오빠가 엘리사와 함께 자신도 밥을 먹자고 초대했다. 겉으로는 마지못한 듯 했지만 속으로는 꽃이 피는 기분이었다. 맨의 능숙한 소개 덕분에 두 여자가 쉽게 친해졌고 삼각관계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두 아내와 작별한 뒤 집에 가려다 뜻밖의 첫째 아내 아멜리아가 귀족 파티를 피해 숨어있는 걸 만났다. 두 아내와 놀러 다닌 걸 알고 불쾌해진 그녀는 함께 쇼핑하자고 강요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 그녀는 남편에게 인상 깊게 보이려고 섹시한 옷을 여러 벌 입어봤다. 갑자기 거미가 눈앞에 떨어지자 놀라 뛰쳐나가면서도 봄 기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맨을 황홀하게 했다. 즐거운 쇼핑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오늘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다. 처음엔 특수한 신분 때문에 힘들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우수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말씀하라며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한편 숲속에서 안팎은 마법 연습에 전념하며 맨에게 도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전에 본 낯선 인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심리조종해 미쳐 날뛰게 만들고 있었다. 아침 일찍 디나는 데이를 찾아가 클럽 열쇠를 건넸어. 다른 애들은 너무 게을러서 아침마다 열심히 일하는 벌 2마리. 바로 나랑 레베카 양뿐이야. 디나 말로는 내가 클럽 문을 열러 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한 뜨거운 눈정화 쇼가 펼쳐졌다지. 지상 최고의 행운아가 바로 나야. 요즘 Z세대 사이엔 내가 신경 안 쓰면 상대가 신경 쓴다는 말이 있어. 나는 바로 무심한 표정 모드로 전환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 안에서 옷이 들켜서 울고 있는 여자애를 두고 말이지. 멋진 형님들, 걱정 마. 나는 오해하지 말라고 급히 설명했어. 방금 체육 수업하고 와서 겨드랑이 염증 걸릴까봐 급히 갈아입은 거라고. 유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특히 평소엔 레이스 같은 거 입는데 오늘만 실수로 토끼 모양의 귀여운 옷을 입었다고 덧붙였지. 알았어. 동생이 명예를 걸고 절대 누나가 젊은이 속옷 좋아하는 거 말 안 할게. 맞아. 왜 그렇게 크게 말하는 거야? 서로 덜 부끄럽게 하려고 말이지. 레베카는 화제를 돌리며 말했어. 이 책은 클럽의 혼이라 할 만한 거야. 꽃들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 게다가 꽃들도 마법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보러 가자고 했지.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현장으로 안내해 주었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었지. 내가 집중해서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정말 기뻐했어. 그녀는 과거부터 자신의 3대 귀족 신분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속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고 나눴어.
지금은 나 혼자만 그녀와 거침없이 가까워서 그녀가 매우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모든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대.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면 우리 형제들은 밥 잘 챙겨 먹어야겠네. 둘이 안으로 들어가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곧 열릴 검술과 마법 대회에 대해 논의했어. 모두가 우승 후보로 아멜리아를 예상했어. 그녀의 재능과 미모는 누구도 넘볼 수 없으니까. 근데 잠깐만. 3대 귀족이 있다면 3번째 가문은 이 학교에 안 다니는 거야? 오랜 가문 세대는 옆 학교에 다니지만 새 학교 대회에는 모두 참가할 거야. 대회가 가까워서 학교는 강력한 대표를 뽑기 위한 시합을 열고 있어. 지금 아멜리아 양은 무명의 소년과 솔로 매치 중이고 팬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몇 번의 기본 동작만으로도 그녀는 바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어. 갑자기 아멜리아가 나랑 대결하고 싶다며 요청했지.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어. 내가 지원팀 소속이라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원한다니 어떻게 거절해. 좋아, 바로 시작하자. 경기가 시작되고 아멜리아가 전력으로 공격해. 나는 그녀의 힘은 강하지 않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느꼈어. 동작 사이의 유연함이 내 마음에 흥미를 불러일으켰지. 밖에서는 팬들이 목숨 걸고 아이돌을 응원하며 소리 지르고 있어. 한편 이브이렌과 내 하렘 멤버들은 걱정하며 그가 금방 쓸려나갈까봐 조마조마해. 나는 지붕 위에 올라갈 힘도 있지만 대중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보단 몸을 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마지막 결정타에서 나는 연기 모드로 들어가 데미녀의 검 아래서 일부러 져서 관객들을 만족시켰어. 내가 진짜처럼 져서 아무도 연기를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겼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녀가 나에게 방금 일부러 칼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물었어. 그런데 나는 모른 척했지. 누가 알아 자기야 하면서. 이겼어. 언제나처럼 안팎은 나만 보면 이를 악물고 화내지. 밥 먹었어? 나는 즐겁게 식사하며 새로운 스승님 덕분에 지금의 몸놀림을 갖게 된 훈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박이 달려와 나에게 시합을 신청했어. 첫눈에 머리가 굴러간 건가? 밥 먹으러 가기도 전에 시합 신청하다니? 그래도 나는 누구도 겁내지 않아.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맞춰줄게. 이번엔 다르게 안박이 진짜 검술 시합을 요구했어. 시합 중엔 마법 사용 가능하고 먼저 항복하는 쪽이 진 걸로 하는 거야. 자신의 검을 민첩하게 피하는 안박의 몸놀림을 보며 더 분노한 그는 데이가 이 부분에서 약하다고 생각해 마법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귀한 알리온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족은 상류층에 속할 뿐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늙은 아버지는 항상 진짜 명문가들의 압박을 견뎌야 했다. 아버지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며 그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고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선조를 빛내 최고의 마법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낯선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원래 목표가 데이를 없애는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불타는 구슬을 던져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뜻밖에도 그의 검 한 자루에 두 동강 났다. 안배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친구들도 데이의 강력한 힘과 마법, 흉폭함에 자극받아 이 치욕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그들은 연달아 다른 구슬들을 던졌지만 그가 아무리 던져도 모두 완벽히 피했다. 데이의 강력한 힘을 본 안배는 의심하여 그에게 3대 귀족의 사생아인지 물었고 데이는 평범한 출신인 진짜란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오늘 나는 이 우물 안개구리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다. 자신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는 듯한 말에 안배는 분노하여 극대 기술을 써서 대형 불룡을 소환해 데이를 향해 돌진했다. 밖에서 모두가 당황하는 것과 달리 데이는 침착하게 검으로 용을 가로로 쪼개 안배를 당황하게 하며 완패시켰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비참한 약함에 눈물을 흘리며 경기가 끝났다. 모두가 미엔에게 신분을 솔직히 밝히면 관용을 받게 될 거라고 물었다. 그가 밝히려던 순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마법에 의해 제압당했다. 그때야 비밀스러운 자가 나타나 악마처럼 웃으며 모두가 그녀의 위대한 마법 연구를 위한 제물이 된 것을 영광이라고 선언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던 수건을 벗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 예리한 감각과 컴퓨터보다 빠른 두뇌를 가진 분이었다. 매는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에릭 조직의 일원으로 학생들을 납치해 그들의 마법 기억이 담긴 두뇌를 빼앗는 자임을 고발했다. 원래 그녀는 숲에서 시험을 치르다 개입하려 했으나 맨이 너무 강해 계획을 바꾸어 호전적인 안배를 조종했다. 학교의 연례 시험은 그녀가 움직일 최고의 기회였다. 그런 그녀에게는 숨길 이유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 모드인 행아처럼 울면서 연기에 대중을 속여 완벽히 눈속임을 할 생각이었다.
게다가 바보 같은 안배는 그녀가 이용하는 졸개에 불과해 결계를 만들어 한꺼번에 중요한 학생들을 가두고 뇌를 빼내려 했다. 모두가 그녀가 조직 내에서 한 단계 올라서도록 발판이 될 것이다. 그녀는 불꽃 공격을 맨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볍게 뛰어 피하자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동료들을 공격하려 했다. 스승님의 조언이 생각나 필요할 때 반드시 써야 한다고 그는 즉시 시간을 고정해 몸을 방어하고 단단한 얼음 방패로 모두를 불꽃 공격에서 보호했다. 익숙한 얼음검과 신비로운 변신을 본 담임 선생님은 겁을 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래 동방원정 작전에서 사라진 얼음검 마법사가 아니었나요? 정확해. 하지만 얼음검 마법사의 힘은 우리맨이라는 소년에게 계승되었다. 강력한 상대를 앞에 두고 그녀는 그를 끝내기 위해 지옥용을 소환했다. 하지만 최강 마법사라는 명성은 허상이 아니었다. 맨은 한 손으로 그것을 연기처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맨과 싸우기 어렵다는 걸 알자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검에 찔려 다리가 부러졌다. 너무 두려워 무릎을 꿇고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대신 자신을 조직에 소개해주면 맨 같은 사람은 조직의 5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처음에 맨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지만 모두 속임수였고 그녀는 맨이 방심했을 때 기습을 준비했다. 그녀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나는 그녀 뜻대로 해주겠다. 고급 얼음검을 소환해 그녀를 겨누며 내년 오늘이 그녀의 최후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개와 고양이. 다오는 궁지에 몰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뇌에 주사를 꽂아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다. 맨과의 싸움. 그때서야 진짜 전투가 시작되었다. 호랑이와 오소리의 힘을 주입받아 상대를 압도할 거라 생각한 그녀는 주도권을 잡고 청년의 빈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빈검은 신성한 것이기에 그녀의 평범한 불꽃으로는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불꽃이 닿아도 멀쩡한 검을 보고 그녀는 왜 자신의 불이 빈검의 무용지물인지 의아해했다. 이 빈검은 물질이 아닌 속성이다. 마법사를 상징하는 존재다. 얼음과 불의 차이는 분자의 진동 속도를 조절하는 암호화에 있다. 마빙이란 복잡한 암호를 이용해 진동 속도를 줄이고 정확히 제어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조작이다. 이후 반물질 코드를 사용해 암호 이론을 뒤엎고 모든 것을 완전한 상태로 되돌린다. 그녀는 듣고 비웃으며 맨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론은 책 속에만 있을 뿐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오늘 그 마법사 빈검이 직접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다. 맨의 자만심에 화가 난 그녀는 정신을 혼란시키는 흙기류를 내뿜었다. 동시에 맨이 던진 빈검들을 파괴했다. 그의 몸이 얼어붙는 것을 보고 아직 마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웃기도 전에 맨의 빈검과 혼돈의 눈보라가 그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상대를 쓰러뜨렸지만 봉인을 푸는데 무리가 있어 맨도 곧 쓰러졌다. 장면 전환 10년 전 릴리아가 모두와 함께 전장에 주둔하던 때로 돌아간다. 오늘 순찰 중 우연히 뼈가 약한 어린 다오를 발견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를 데리고 텐트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명랑한 카로는 즉시 놀리며 말했다. 릴리아, 아직 미혼인데 애가 어디서 난 거야? 헛소리 그만해. 나는 30대 초반이고 아직 경험도 없다고. 이후 며칠간 아름다운 언니들의 정성, 어린 돌봄으로 다오는 점차 의식을 회복했지만 릴리아가 물어볼 때만 대답했다. 어린 카로는 입이 바싹 말라가며 물었지만 우리 성인은 조용히 있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며칠 후 릴리아가 그를 야구하러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카로는 며칠 만에 다오에게 너무 빠져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오의 몸이 회복되자 모두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논의했다. 임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병사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로는 돈과 재력이 충분하다며 꼭 다오를 돌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릴리아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다오가 몰래 밖에서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논쟁하지 말고 당사자의 마음을 물어보자. 릴리아의 손 위에 다오가 손을 얹으며 따라가고 싶다고만 했다. 그렇게 그녀와 다오는 공식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시간이 개가 들판을 달린 자국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6년이 지났다. 헐벗고 의지할 곳 없던 다오는 이제 마법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극동 전투에 참가했다. 현재 전황은 매우 긴장된 상태다. 2명의 청색과 천둥 마법사는 용감히 전사하여 전장에 영원히 남았다. 모두가 자원하여 출전했으며 희생은 불가피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다우는 너무 어리고 과거도 미지수인데 왜 모두와 함께 죽음으로 뛰어들어야 하는가? 증인이 되어 그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그에게 철수하라고 죽음의 땅을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릴리아를 스승으로 삼고
모두의 불굴의 군인 정신을 본받아 지내고 있다. 나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거북이처럼 숨지 않을 거야. 데이의 진심 덕분에 결국 모두가 그가 남는 것을 결정했어. 선생님 팀과 함께 죽고 사는 싸움을 하기로 했지. 심지어 목숨 걸고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그날 하 선생님이 내 앞에서 총에 맞아 희생하는 걸 본 데이는 괴로워하며 소리 지르며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몸속에 숨겨진 힘도 그와 함께 격렬하게 폭발했지. 그때 데이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처음 본 건 릴리아와 그녀의 하녀가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 그리고 아이씨도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두 사람과 똑같았어. 모두 그가 깨어난 걸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 릴리아는 그에게 모든 일이 끝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 언젠가는 시간 고정술 없이도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CABY도 내 덕분에 비포렌 팀원들이 모두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알려줬어. 깨어나서 다행이야. 릴리아가 너에게 좀 더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 그리고 한여가 그를 데리고 나갔어. 두 사람이 떠나기 전 에비는 데이가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걸 허락한 걸 후회했지.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한 아이에게는 이런 신분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환경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때 에비가 밝히길 그가 입학을 간청한 사람이 바로 릴리아였대. 그녀 자신도 그가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했어. 광활한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지. 그제야 데이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알게 되었어. 자신이 놀기만 하다 집에도 잘 안 가서 부끄럽다고 느꼈지? 2달 만에야 밖에서 스승님을 찾아뵈었으니까.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릴리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천지를 감사지했어. 자신의 말썽꾸러기 제자가 무사하다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그가 제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어. 아이씨가 떠나자 친구들도 그를 찾아왔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이 얼음껏 마법사임을 밝혔지. 그 해 극동작전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해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지만 동료도 많이 다치게 했어. 깨어났을 때 스승님이 꼭 끌어안고 있었지. 이유가 무엇이든 그 손에 피가 묻은 건 사실이었어. 데이는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소중한 친구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그런 자기 비하의 아멜리아는 마음 아파 그를 끌어안았지.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이 최고라고 확신했어. 지난 일은 잊어버려. 중요한 건 지금 모두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친구들을 보며 그때 동료들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 데이는 그때는 모두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누구든 막아서서라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날 밤 안박이 몰래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어.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지나간 일은 잊자. 친구 한 명 잃는 것보다 원한 하나 줄이는 게 낫잖아. 데이는 LPR에게 너무 생각하지 말라며 자신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안박의 고결한 마음 덕분에 그는 완전히 감복해 우리 성님과 친구가 되었지. 오늘 아멜리아는 부잣집 신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그녀는 전장을 지나 위대한 마법사가 된 얼음검 마법사 데이를 떠올렸어. 그럼 나는 어디서 동기를 얻어 그처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특히 머리 말리면서 막 샤워하고 나와 입은 반쯤 가려진 옷을 보며 그날 쇼핑하던 때가 문득 떠올랐어.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봐버린 그 봄날의 장면 말이야. 성님은 좀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수건을 펼쳐 내 몸을 훑어보며 우리 성님 기준이 빅사이 전지평인가? 성님한테 맞아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서 카론 선생님이 대신 왔어. 전에는 고상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대담한 선생님으로 바뀌었지. 갑자기 남자애들이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게 됐어. 오늘 카론이 곧 열릴 대회에 대해 반 전체에 설명할 거야. 학교마다 5명씩 뽑히지만 작년에 레베카가 대회에서 우승해서 올해는 학교가 특별히 한 자리 더 받았어. 그래서 총 16명이 참가해서 겨루게 되는 거야. 디모 학교는 실전이 강점이고 매크로스 학원은 연구와 학문이 강점이고 그 외에도 여러 특기가 있어. 각 학교마다 특기가 다르니 우리 학생들은 더 신경 써야 해. 연설이 끝나갈 무렵 카롤 선생님이 싸늘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서 청년이 갑자기 추워서 벌벌 떨었어. 쉬는 시간에 광속으로 달려가서 아비 선생님께 왜 그러냐고 따졌지. 왜 꼭 카롤 선생님이 대신 와야 하냐고? 어쩔 수 없지. 걔 성격이 좀 이상해. 그래도 그런 인재를 학교가 그냥 놓칠 수는 없잖아. 난 아비 선생님을 설득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이 쓸려서 깜짝 놀랐어. 카롤 선생님, 지금까지 네 편협한 의견 다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잘생겼지만 입이 너무 험해. 대회가 가까워서 다들 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 중이야. 높은 곳에서 관찰해보니 누가 이길지 대충 알겠더라.
네가 맞춰서 클레이가 엄청 감탄했어. 진짜 대단하더라. 아멜리아가 경기할 차례인데 클레이는 확신했어. 우리 아멜리아가 이길 거라고. 틀림없어. 아주 가벼운 공격 한 방으로 상대를 무자비하게 이겼지. 하지만 위에서 보니 그녀 표정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 무거운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 맞아. 아멜리아는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 아빠는 네가 일만큼 노력한다면 난 10을 바라지. 특히 오넨 가문의 아리안을 반드시 이겨야 해. 클레이가 아리안을 언급하자 청년들이 재빨리 절마을로 달려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인물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 실력을 보면 아리안이 우리 미인 누나보다 약간 더 나은 것 같아? 하지만 팬으로서 모두 아멜리아가 저 꼬마를 이겨서 승리를 거둘 거라 믿어. 중반에 이어진 경기들에서 그녀는 모든 상대를 물리쳤어. 모두가 목숨 걸고 응원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걸 보니 아멜리아는 압박감에 짓눌렸어. 압박감은 정말 힘들어. 영혼이 통하는 부부처럼 내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 뱃속에서 VIP 신발 신는 것처럼 뛰어다녀. 나는 신나서 제안했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새내기 훈련 수첩을 스승님께 받아서 반드시 널 무적의 전사로 만들어줄 거라고. 실력을 키울 기회도 생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조건을 누가 거절해?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지. 남편을 믿어. 그때 어린 시절 귀족 파티에서 운명처럼 아멜리아는 아리안을 만났지. 두 사람 나이가 같아서 금방 친해졌어. 아리안은 매일 아멜리아와 함께 나무 타기, 강에서 목욕, 산 타기, 개울 건너기 등 온갖 장난을 쳤어. 두 아이는 매일 즐겁게 놀았고 서로 친구가 있어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어. 그들의 우정은 마치 쌍둥이 새처럼 깊어질 것 같았어.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어. 아리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먼저 변했어. 한 전투에서 아멜리아가 아리안에게 지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 모토는 반드시 싸워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어. 다음 날 이상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바로 군사훈련을 받으며 진짜 군인 이미지로 변했어. 그 순간부터 그녀는 신병군인이 되었어. 말은 꼭 하고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고 명령 두 글자를 크게 외쳐야 해. 우선 숲속을 20km 뛰어라. 몸도 단련해야 해. 비록 이상한 요구였지만 반항할 수 없었어. 이미 시작한 이상 어쩔 수 없지. 첫 훈련을 마치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로 청년은 내일 반드시 특별 레벨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미녀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울부짖으며 하겠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체력 다 빠질 때까지 보너스 훈련을 받으며 사실상 봉건 식민지 통치 아래 사는 것과 다름없었다. 늦잠을 조금 자도 청년이 문을 두드리며 떠들어 깨우고는 할아버지, 손자야, 훈련 시간이야 라고 했다. 레베카 일행은 청년이 마음대로 여자 기숙사에 들어오는 걸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하지만 우리 성인은 뻔뻔하고 둘째로 누가 감히 거절하겠는가. 첫째는 부끄러움이란 걸 몰랐다. 카드놀이 전엔 두 선배의 잠옷이 너무 귀엽다며 치즈스틱이라 칭찬하며 자연스러운 파리 같은 성격을 드러냈다. 멜리아의 지옥훈련에 너무 겁먹어 도망치려 했지만 청년에게 현장에서 잡혔다. 급히 쫓았는데 그녀가 너무 빨라서 청년이 바로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우연히 우리 성인은 아직 강해지지 못해 슬퍼하는 안비를 발견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몇 마디 위로하며 안비, 침착하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언젠가 힘이 뚜렷하게 늘 거야 라고 말했다. 7시간 동안 비비고를 찾지 못하자 청년은 천안천안을 사용해 숨어있는 그녀를 찾았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오늘 게으름 피우고 훈련 도망치다니. 반드시 혼내주겠다. 끌려가는 그녀를 보며 모두가 무사하기를 빌며 내 조그만 아내의 마음을 다잡았다. 데이는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 시합날 열심히 응원할 팀을 결성했다. 알겠어 팀장님. 동생의 계획에 완전히 따를게. 아, 잊어버렸네. 데이가 팀장님께 부탁한 거 여기 있어요?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청년이 당의 올바른 길만 가면 반드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EVM이 창문을 보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이어서 익숙한 응원구호가 울려 퍼졌지만 아멜리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레베카 누나에게 가서 주의를 줬다. 조심해서 일해. 게으름 피우지 마. 레베카가 누군가가 참견하는 걸 보려 고개를 들었는데 디모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자유롭게 학교를 걷고 있었다. 세상에 그 소녀가 바로 우리 청년의 세기급 여장변장, 열정적인 코스프레로 라이벌 학교에 몰래 들어가 장난을 치려던 그였다. 디모학교 운동장. 들어서자마자 청년은 울면서 소리 지르는 소녀에게 발각됐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오래 바라보고 싶었고 완벽한 10점 만점의 아름다운 여장 모습에 모두가 반했다.
데이는 곧 그 아이와 친해질 수 있었는데 조사 끝에 그 아이가 목표인 아리안의 여동생임을 알았다. 나는 빨리 여동생을 데리고 언니를 찾으러 가려 한다. 청년이 어디를 가든 모두가 쳐다보며 블랙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인이다 라며 칭찬했다. 여자애들은 청년의 윙크 한 번에 금세 마음을 빼앗겨 쓰러졌다. 목표 아리안에게 가서 여동생을 도와줘서 고마움을 전했다. 덤으로 청년에게나마 케이크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했다. 데이는 목소리를 바꾸고 여성스러운 이름 릴리로 변장했지만 그 아이의 예민함을 피하지 못했다. 원래 청년이 다른 학교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제국 혈통임을 알고는 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대박? 이라며 놀랐다. 저쪽 학교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 역시 명성이 헛되지 않았다. 데이도 자신의 유명세가 여기까지 퍼진 것에 꽤 놀랐다. 하지만 남녀 구분이 모호해도 티아나 여동생을 돕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뭔가 대단한 건 필요 없고 네가 확실히 도와줄 거다. 여기까지 온 김에 한판 제대로 붙자고 청년이 부탁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여자 캐릭터 외모에 남자 마음이라 아리안이 매우 흥분하며 전력을 다해 싸웠다. 기본 몇 대만으로 청년은 일부러 검을 떨어뜨리고 진척하며 이미 양보한 척했다. 아리안은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해 티아나와 작별할 때 기분 좋게 웃었다. 이 꼬마 데이가 정말 착하네. 앞으로 분명 우리 누나처럼 예쁘고 재능 있는 숙녀가 될 거야. 누구 만나도 다 칭찬해. 나도 솔직히 인정하는데 어릴 때부터 스승님이 여자 보면 무조건 칭찬하라고 가르쳐서 여자 꼬시는 본능이 뼛속 깊이 밝혔거든. 청년이 이렇게 솔직하니까 아리아는 갑자기 그 청년에게 크게 흥미를 느꼈다. 떠나기 전에 성인은 건방진 입을 꾸짖으며 곧 있을 경기에서 아리안을 완전히 꺾도록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돌아가는 길에 성인은 BKA의 동생 마리아와 또 마주쳐 그녀를 자신의 재치로 완전히 매료시켰다. 돌아와 보니 아멜리아가 게으르게 앉아 놀고 있었고 훈련을 하지 않으려 했다. 청년은 즉시 꾸짖어 아멜리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족제비는 아직 그대로인데. 잠깐, 데이 목소리는 들리는데 청년은 어디 있지? 모두가 지붕을 올려다보니 청년이 코스프레 인터페이스를 벗지 않은 상태였다. 모두 깜짝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 변태여장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는 아멜리아에게 하루 휴가를 주고 함께 스승님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착해서 데이는 한 명씩 그녀에게 소개했다. 먼저 청년의 근육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그녀는 그가 잘 자랐다고 칭찬하며 이 몸매를 유지해서 좋은 아내를 얻으라고 했다. 이어서 엘리사 차례, 그녀의 두 가슴을 높이 평가했다. 맞아, 몇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야. 참고로 릴리는 엘리사가 좋아하는 박사님이라 그녀가 아이돌의 사인을 부탁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일석이조지. 세 번째, 클레이가 인사하러 나섰는데 릴리아와 클레이 아버지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여서 놀랐다. 클레이가 전문 사냥꾼이 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백금급 사냥꾼 카드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혜가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확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아멜리아 차례에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이 예전 귀족 파티에서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와 다과를 기다리면서 릴리아가 부엌에서 며느리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다과 준비하느라 둘만 있을 때 하녀가 제국 EVW 암살 조직 관련 소식을 알렸다. 그 조직은 곧 있을 검술 대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릴리아는 제이가 보낸 편지들로 인해 그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이가 그녀를 도울지 고민 중임을 전했다. 사실 제이는 10초 만에 배우는 능력으로 그녀보다 더 뛰어난 마법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유일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군대 환경에서는 그에게 인간의 마음을 가르치기 어려웠다. 그들은 오직 나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학교에 보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해 마음을 이해하고 열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그녀는 그를 위해 기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극복하려면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데이가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 기회를 주라고 조언했다. 일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신나게 놀다가 늦게서야 돌아갔다. 충분히 놀았어. 다음날 데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엄하게 다잡고 열심히 훈련시키기로 했다. 마지막 며칠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아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하루가 지나고 신병훈련이 시작되었다. 바키엔의 앞제 아래 살던 날들 후 데이와 칠함은 어떤 말도 반박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그녀에게 가슴에 꽂힌 장미를 떨어뜨리면
우수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시합날이 왔고 관중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새 학교 응원단과 선수들이 모두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관중과 선수들 모두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컴백을 준비했다. 시 아비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아멜리아는 무대 뒤에서 아리엔을 우연히 만났다. 옛 친구들은 손을 맞잡고 반드시 결승에 진출해 승부를 가리자고 약속했다. 1라운드에서 아멜리아는 또 학교 학생과 맞붙었다. 상대 머리 위로 뛰어넘는 칼 한 방에 그 친구 가슴에 있던 장미를 날려버렸다. 논쟁할 필요도 없이 우리 미남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해. 해설자 카로는 아멜리아의 동서양을 찌르는 전략을 극찬했다. 시작할 때 이미 땅속에 비밀 마법을 숨겨두었지. 그 후 상대를 함정으로 유인하기만 하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어. 그녀의 지혜에 박수를 보내고 엠브데이는 직접 하한을 걸어 응원했어. 하지만 불운하게도 상대는 디모 아리안 학교의 챔피언이었지. 양쪽은 20m 속도로 검을 휘둘러 관중들이 검의 움직임을 거의 볼 수 없었어. 아리안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지만 엠브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예전 같으면 벌써 항복손을 들었을 텐데. 하지만 뒤에 응원말을 떠올리자 청년의 의지가 갑자기 솟구쳤어. 그러나 아무리 결심해도 작가가 미리 결승전에 정해둔 인물 상대가 될 수는 없었어. 아름다운 아멜리아의 결정타의 엠브는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어. 패했지만 엠브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자신에 만족했어. 다음 경기를 앞두고 외향적인 성격의 카론 할머니가 HT의 격언을 인용하며 모두에게 솔로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허락을 구했어. 복도에서 데이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어.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길래 잠시 정신이 혼미했나 생각했지. 그런데 청년의 직감이 맞았어. 멀리서 체격 좋은 클럽 회장이 다가와 그를 어딘가로 안내하려고 했거든. 방 안에는 학교의 핵심 권력자들이 가득했고 스승님과 한유카라도 기꺼이 참석했어. 그때 스승님이 알려줬지. 순진무구한 내안경한 여가 사실은 국가급 슈퍼스파이라는 걸. 매일 맞붙는 남자 회장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는 카라 한유의 남동생 렉스였어. 현재 카라가 경고했던 악당 조직이 귀족 자녀들을 납치하려 한다고 해. 모두 데이에게 물류 책임자인 렉스와 협력해 참가자들을 무사히 지키라는 임무를 줬어. 그날 밤 조용한 방에서 데이는 꼭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다음 날 아침, 선배들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 레베카는 작년과 다름없이 전투력이 오히려 상승했어. 작년 챔피언 레베카가 주목받는 가운데 모두가 새로 떠오르는 루카스에게도 주목했어. 메로스 마법 학원의 학생인 그는 단 2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려 역사상 가장 짧은 경기를 만들었지. 동시에 클레이와 엘리사가 놀라 달려와 아멜리아가 방에만 갇혀 꼼짝도 안 한다고 알렸어. 연습실에서 아리아는 내일 경기를 위해 전력 훈련 중이었어. 모래주머니가 박살나는 걸 보며 아버지는 매우 만족해하며 전투 실적만큼 다 사주겠다고 했지. 아버지와 여동생의 열렬한 응원에 내일 우승컵은 내 거라며 자신감을 얻었어. 애비의 격려를 받은 데이는 아멜리아 상황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 가까이 가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첫 번째 부인을 걱정하며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었어. 문 앞에 선 데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내 마음에 닿고 싶어. 내게 마음을 열고 나를 이해할 기회를 줘. 진심을 본 아멜리아는 문을 열고 들어와 둘이 이야기했어. 그녀는 언제나 모두가 기대하는 버전이 되기 위해 살아왔어. 대회 우승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지치고 행복하지 않았어. 게다가 어떻게 해도 아멜리아 자신은 아리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데이는 그건 네가 틀렸다고 확신했어. 사람마다 성장 경험이 다르니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해. 네 뒤에는 나와 많은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어.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무 감동적인 청년의 위로 철학에 아멜리아가 그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터뜨렸다. 울다가 지친 그녀는 너무 피곤해 잠들었다. 우리 집 청년은 조각 같은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때의 힘으로 가슴에 달린 장미를 부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순수한 정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3대 귀족 두 소녀의 결승전이 경기장을 뒤흔들며 어느 때보다 열기를 띠었다. 아멜리아가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와 에비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자신과 밤새 함께 있었다는 성스러운 보너스 이야기를 듣자 둘은 말문이 막혔다. 내 친구가 너무 대담하게 밤새 첫 경험을 했으니 누가 감당하겠어. 반대편 시엘은 방금 집행부 임무를 마치고 급히 경기장을 보러 달려갔지만 죽음의 사신무리가 자신을 계속 쫓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황금 시간이 다가오자 데이는 직접 아멜리아의 장미꽃을 장식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그녀에게 차분하고 자신 있게 싸우라고 격려했다. 오케이, 자기야. 그런데 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이제 체면은 없으니 어젯밤처럼 꼭 안아줘. 긴장이 좀 풀리게. 그녀를 살며시 안으며 청년은 속으로 웃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래도 아직 그 포옹이 못 잊혔구나. 한편 렉스는 급히 통보했다. 그가 시엘과 8명의 학생들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분명 죽음의 사신 때문. 임무를 렉스에게 맡기고 자신은 경기장 위쪽에서 실종자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 경기 시작하자 아리아는 과감히 고급 마귀와 마법을 써서 맹렬히 공격했다. 아멜리아는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방어했다. 아리안의 힘이 뿜어져 나오자 지하실의 미녀가 만든 나비, 날개 방어막이 모두 부서졌다. 데이는 시엘과 모두가 그곳에서 의식불명으로 뒹굴고 있는 걸 발견했다. 달려가 시엘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죽음의 사신무리가 공간을 혼란시키려 해 그를 붙잡으려 했다. 여기서 무례한 청년은 곧바로 여자의 딸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고정 시간을 풀고 익숙한 얼음검을 소환했다. 데이는 재채기 한 번도 안 되는 시간에 죽음의 사신무리를 모두 얼려버렸다. 동시에 렉스가 도착하자 데이는 이 난장판을 그에게 맡기고 시엘을 어깨에 메고 아내가 싸우는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아리아는 아멜리아가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자 매우 분해하며 시간을 끌려는 것 같았다. 아리는 고급 마귀와 필살기를 발동해 번개를 빠르게 뿜어내며 아멜리아 뒤를 기습해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다. 아이돌이 밀리는 모습을 본 팬들은 모두 얼굴에 걱정을 드러냈다. 아멜리아도 지금이 끝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데이가 나타나 아내를 응원했다. 에이스 파이팅! 모두가 항상 응원할게. 힘이 불어나는 듯 갑자기 붉은 기운이 그녀 몸을 감싸며 나는 준비됐어 라고 선언했다. 나비날개 효과로 만든 방어막 덕분에 그때부터 아리아는 어떤 수를 써도 아멜리아에게 닿을 수 없었다. 위에서는 코코가 이 현상을 혼돈 이론의 나비 효과에서 기인한 개념교란 연쇄 반응의 본 모습이라 분석했다. 세상에 거의 쓰이지 않는 특별한 마법이다. 인과를 조작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과관계에 개입해 틈을 드러내고 다시 다른 인과와 연결해 처음부터 다시 쓰는 형태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리아는 인과를 바꿀 수 없다. 경기장 아래 양측은 격렬히 맞서며 아멜리아의 방어막을 깨려 힘을 많이 쓰고 아리아는 점점 지쳐 쓰러졌다. 다른 쪽 아멜리아도 힘을 조절하지 못해 제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넘쳐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1대1 격돌을 벌였다. 너 한 대, 나 한 대, 너 한 발, 나 한 발. 마지막 결정타가 양쪽에서 나와 경기장의 진동을 일으켰다. 아리안의 장미 한 송이가 부서져 연기가 피어오르며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한때 갑옷을 벗었던 두 친구가 이제는 매우 친해졌다. 아멜리아는 자신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해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가장 강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아리안이었다. 아멜리아는 다시 한번 가장 외로웠던 순간 옆에 있어주며 자신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준 친한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실 아리아는 귀족 영예로서의 압박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아멜리아 옆에 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은 꽉 껴안으며 어릴 적 평생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다졌다. 경기가 끝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결승과 준결승 선수 모두 훌륭한 전투를 펼친 것을 축하했다. 경기 후 아리아는 아멜리아 아버지를 찾아가 축하했지만 보시는 무심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재능 있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잠시 후 데이가 아멜리아를 찾아와 경기 결과를 축하했다. 힘들게 연습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아멜리아는 문득 추억에 잠겼다. 그날 밤 데이가 밤새 함께 있어준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빨개졌다. 오늘 이룬 모든 것은 지난 한 달간의 노력 덕분이었다. 데이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성과를 축하했다. 아멜리아는 데이가 고생하며 자신을 훈련시켜줘서 그리고 격려해줘서 이제는 모두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이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함께 즐겁게 모여 선배들을 응원하러 갔다. 특히 전사 레베카는 예전처럼 새장 속 새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모두 덕분에 아멜리아는 마치 새 옷을 입은 듯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다. 이번 경기는 무적의 전사 레베카가 떠오르는 신의 루카스와 1대1 대결을 펼친다. 모두의 열렬한 환호 속에 레베카가 먼저 공격 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슴에 꽂은 장미가 떨어졌다. 게임이 끝나고 승리는 신의 루카스에게 돌아갔고 레베카는 상대의 빠르고 위험한 실력에 충격을 받았다. 루카스가 지나가자 데이는 그가 마법사 검술 후예임을 폭로했다. 여기 와서 후배들한테 잘난 척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아니야. 그는 자신이 참가한 것은 얼음권 마법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며 자신이 진정 최강 마법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했다. 하위 학생들에게 증명하는 거라며 그리고 내년 이맘때 데이도 대회에 참가해 서로 승부를 겨루자고 했다. 지하실에서 릴리아는 화를 참으며 어린 카로를 한 대 때리고 싶어 했다. 어린 놈이 늙은이를 배려하지 않는다며 감히 자기 몸을 데리고 죽음의 방에 내려가다니 마법사 유혹자답다. 기본적인 저주 몇 번으로 죽음의 무리들은 인형처럼 조종당했다. 그러나 카로가 누가 배후에서 명령했냐고 묻자 모두 폭발해버리며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폐막식에서 카비는 모범 답안처럼 연설을 이어가며 모두의 사기를 북돋았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고. 모두는 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뻐했다. 오직 레베카만 이번 패배 충격으로 그린 자매단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곧 학교지에 축제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메이드 파티를 하자는 제안에 모두가 강력히 반대했다. 여기 대부분 명문 가문 출신이라 메이드 역할을 누가 하겠냐고 형님? 사실 이 계획은 아멜리아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메이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스승 릴리아를 위해 헌신하는 메이드 카라가 떠올랐다. 데이도 아멜리아를 도와 메이드 직업을 기리는 계획에 동의했지만 모두 강력히 반대했다. 데이는 래퍼 모드로 전환해 이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장점을 쉴 새 없이 말해댔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말해도 카로라는 큰귤 아줌마 한마디만 못했다. 이 매혹적인 메이드 복장 시범을 본다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고? 문제는 이게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큰일이 닥쳤다. 디나는 급히 달려와 선생님 큰일 났어요 라고 알렸다. 레베카가 큰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과 약혼했대요. 음침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레베카의 아버지는 딸을 귀한 사위인 에븐에게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우 이상한 모습이었다. 밖에는 몇 명의 인간머리를 한 놈들이 상대편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ERGenX 조직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찾고 있었다. 검술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들이 찾아야 할 사람이 레베카라는 것을 조사해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는 발랄하게 선배가 인생의 반쪽을 찾은 것을 축하하러 갔다. 결혼을 해도 학업을 마친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은 매우 기뻐했다. 아름다운 학생회장 없이 모두가 슬퍼할 테니 다시 한번 선배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말 많기로 유명한 금수저 청년은 선배의 눈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쪽에서는 아멜리아가 대담하게 개혁한 하녀 복장 아이디어에 매우 흥분해 있었다. 엘리사가 방금 완벽한 몸매로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며 아멜리아는 엘리사가 그 옷을 입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내성적인 성격이 뼛속까지 밝힌 엘리사가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리 없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멜리아의 음흉한 의도에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SOS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데이가 하녀 복장을 좋아했다. 결국 두 친구에게 강제로 끌려간 엘리사는 반박할 수 없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에서는 모두가 활기차고 단결된 분위기로 다과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이번에 남자들 모임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매우 흥분해 침을 질질 흘릴 뻔했다. 안도 매우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귀족이든 평민이든 아름다운 하녀들의 매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보고서를 마친 데이는 다과회 계획안을 학생회에 제출했다. 오늘 학생회가 매우 적은 걸 보고 데이는 디나에게 다른 애들은 왜 안 왔냐고 물었다. 사실 학생회석이 코니아는 원래 레베카의 약혼자 에반과 약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자신의 약혼식 때문에 레베카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연인을 빼앗는 꼴이 되었다. 다른 멤버들은 코니아를 지지하며 레베카를 배척해 현재 혼란스러운 학생회의 처리는 레베카 혼자 맡고 있다. 뛰어난 자상함을 가진 데이는 두 아름다운 누나가 고생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레베카는 폐를 끼칠까봐 거절했지만 열정적인 데이를 보고 결국 승낙했다. 돌아가는 길에 디나는 데이를 찾아가 레베카의 결혼식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자기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급작스러운 결혼식은 선배 스타일과 맞지 않았다. 여러 번 캐물었지만 레베카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데이만이 그 무언가를 알아챘고 작은 희망을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데이는 바로 릴리아라는 백과사전을 찾아 에븐 가문에 대해 물었다. 카라가 알기로는 이 가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상한 점이 없고 레베카 가문과도 매우 대등한 집안이었다. 결혼 문제는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위험한 점 때문에 스승님이 카라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다음에 데이가 하녀 다과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릴리아는 그게 뭐가 재미있냐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데이는 하녀 신분인 여자애들에 대해 길고 찬사를 쏟아내며 카라 같은 애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아는 부러움에 휩싸여 꼭 그 옷을 입고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맞지? 하하하. 스승님이 입으면 완전 코미디일 거야. 얼굴에 웃음이 터진 데이를 보며 릴리아는 분노에 차 얼음검을 내뿜어 그를 바로 침묵시켰다. 릴리아는 곧 카라와 함께 다가회에 참가할 거라고 선언하며 데이에게 잘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저택에서 레베카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녀는 계속 전쟁터에서 데이 모습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이상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난 걸 깨달았다. 피로 젖은 수건을 보고 마리아가 괜찮냐고 물었다. 이 결혼을 레베카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인가? 자원봉사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 3대 귀족의 장녀인 내가 어찌 나만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겠어. 나는 미란이 나처럼 되지 말고 진정 행복한 결혼을 찾길 바래. 사실 어릴 때부터 미리아는 하얗고 창백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한테 항상 험담을 들었어. 그때 데이는 레베카밖에 곁에 없어서 위로해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적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리아는 조금도 도와주지 못했어. 학교에서 모두가 이 개량형 메이드복에 아주 만족했어. 모두가 아름다운 아멜리아 언니의 매혹적인 모습을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 정말 너무 아름다워. 엘리사도 너무 귀여워서 반 친구들 모두가 마음을 빼앗겼어. 무정한 마음이 즐거울 때 시엘이 찾아왔어. 가짜 마녀 복장이 그 아이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아멜리아가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칭찬했지. 가짜 마녀라면서 칭찬을 받으면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얘들아? 교장실에서 카로는 물 마시며 놀고 있었고 데이 반 상황을 애비에게 이야기했어. 데이의 열정 덕분에 반 학생들은 혈통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점점 더 친해져서 애비는 매우 기뻐했어. 그날 밤 우연히 레베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길에서 만난 지가 말했어. 약혼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숙사에 없고 학교 축제 후에 바로 집으로 떠날 거래. 그때 에번이 나타나 주권을 선언했어. 아내를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이제 남은 길은 내가 직접 호위할게. 디나는 예의 바르게 에번과 악수하고 고개 숙여 두 사람과 작별 인사했어.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디나의 경고에 에번에 대해 약간 의심이 들었어. 교장실로 돌아온 시와 렉스.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었어. 시 에비는 에번 저택에 다른 사람이 산 흔적이 없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귀족 이미지와 화려한 집안 배경은 그가 스스로 꾸며낸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그는 이알지닉 조직의 마법 눈을 수집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레베카에게 접근한 이유가 그녀가 타고난 마법 눈을 빼앗으려는 거야. 다른 장소에서 정체를 숨긴 자가 레베카의 능력을 깨우려 준비하며 어떤 환상적인 진실의 길을 열려고 해. 에번은 레베카의 눈을 만지려 했지만 그녀가 반항했어. 하지만 그녀의 힘에 대해 짜증내지 않았어. 그녀는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게다가 그 자식은 마리안을 협박하기도 했어. 동생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에번의 억압 아래 살아가는 레베카는 매우 고통스럽고 지쳤어. 그날 밤 그녀는 또 스승에게 혼나는 데이의 모습을 봤어. 계속 정신 못 차린다고. 릴리아는 하브트가 정말 희생했다며? 정신 차리라고 그냥 앉아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가 전쟁터라서 울부짖는 곳이니까. 그 꿈 이후 레베카는 데이를 볼 때마다 의심이 들었어. 그 아이가 정말 형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마리안이 데이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칭찬을 연발해서 그 아이가 당황했어. 디나가 경고한 대로 그 청년은 여자를 꼬시는데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면 예상 밖이었어.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리안은 오빠에게 자기 누나 문제를 도와달라고 왔어. 오빠는 동생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걱정하지 말라며 꼭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위로했어. 그런데 친밀해 보이는 오빠와 동생 사이가 레베카에게 목격됐어. 그날 밤 언니는 둘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어 계속 골탕 먹었어. 그렇게 친해서 안고 있더라고. 그런데 언니는 그동안 친해질 기회조차 못 가졌고 손조차 못 닿았어. 이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작가님? 그날 밤 데이가 애비가 이해 못할 멜로 소설을 읽고 있었어. 그 촌스러운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 잘 읽어 중독되면 모를 거야. 예를 들어 그가 읽는 책은 악마 같은 못생긴 여자가 항상 초록불 모드로 사람들한테 냉정하다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점점 가까워지는 이야기야.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악마는 점점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게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반대로 그 남자는 악마의 힘에 끌린 후 실망하여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지기로 했다. 그때부터 그 소녀는 오직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감정의 답을 바랐다.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들에게 해피엔딩이 오기를 바란다. 그날 밤 데이는 축제에 대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레베카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데이는 레베카에게 무언가 묻기도 전에 갑자기 놀라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조깅 중인 데이를 우연히 만난 레베카는 그가 과거 동방원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저 그가 학교 축제를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뿐이었다. 축제 당일 학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환영하며 화려한 불꽃놀이를 쏘아 올렸다. 아리아는 티아나를 데리고 아멜리아의 메이드티 파티에 참가했다. 학교 전체와 메이드 찻집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심지어 데이는 코스프레한 릴리 화이트로 다른 모든 메이드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다. 아멜리아조차도 아쉬운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빛을 양보했다. 반대편에선 클레이가 남을 놀라게 하는 장난에 너무 신나서 놀고 있었다. 다른 애들의 비명소리는 꽤 재미있었지만 혼자서 노는 그의 행동은 조금 심심해 보였다. 디나의 제안에 따라 제이도 레베카에게 같이 놀자고 말해 기분 전환을 시켰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즐겁게 구경하며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갔다. 축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리아는 자신의 백금발과 똑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지 않으면 레베카가 죽을 거라고 했다. 그때 교장실에서 릴리아도 그 이야기를 지에게 전했다. 청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레베카의 아버지가 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모두에게 간청했다. 학교 근처 숲에서는 사신들이 내일 보름달을 기다리며 성인을 깨우고 마녀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베카 방에서 얼음껌이 고통에 울부짖었고 낯선 장면들이 머릿속을 계속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그녀의 눈에서 피가 폭포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이브이, 데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알아챘다. 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해. 친구들이 꼭 끝까지 도와줄 거야. 밖에서 마리아는 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았다. 다음날 아침 축제에서 학교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활기찼고 레베카는 이분과 멀리 가야 해서 데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아비카론과 릴리아도 축제에서 작전을 준비하며 대기 중이었다. 마리아를 위로한 후 데이는 아멜리아에게 남아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하고 자신은 해결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레베카를 만난 이브는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가 제거하려 했다. 숲속에서 ER 제닉스 부대가 진영을 가동하려 할 때 마법검 얼음검의 검날이 갑자기 쏘아졌다. 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적이 너무 많았다. 싸우다 시간만 허비하면 레베카를 구하러 갈 수 없었다. 옥상에서 이분이 행동하려 할 때 멀리서 용감하게 언니를 구하러 오는 마리아가 보였다. 데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마침 도착해 지원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괴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팀워크 정신에 감동했다 얘들아. 상황이 변하자 머리가 뿔 달린 자가 도망가서 지원군을 부르러 갔다. 여기 괴물들은 다 맡겨. 이브이가 걱정 말고 저 괴물 잡으러 가라고 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레베카는 자신이 다음 세대 성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다. 만약 마법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20살 전에 죽을 가능성이 크다. 마리아의 운발도 앞서 태어난 성인 언니의 영향 때문이다. 도는 억울하게 로그아웃해야 했던 선배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한다. 무조건 누나를 마리아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결심이지만 정작 지금 마리아도 거기서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리베카가 있는 곳에 마리아가 나타난 후 짐승 얼굴과 가면 쓴 자도 달려왔지만 가면 쓴 자가 가면을 벗자마자 에벤으로 변했다. 그리고 방금 전 에벤은 흰머리 치료사 엘마리아로 변한 그였다. 에벤은 애를 보고 몹시 억울해하며 지금 당장 모코오쿠이를 갚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자신은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모습으로 가족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에벤은 미친 듯이 불꽃을 내뿜으며 리베카를 납치해 그릇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불꽃은 엘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그의 계획은 갑자기 무산되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다른 차원의 공간에 가두었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이 시간을 틈타 자매간의 감정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나머지는 데이가 처리하도록 맡기라고 했다. 조조를 말하면 조조가 온다. 데이는 하늘에서 신처럼 날아내려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려 했다. 말머리 얼굴을 보자마자 데이는 그가 마법사의 기억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자임을 확신했다. 정확한 추측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신의 일부를 탐내며 침을 흘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곧바로 엘의 결계에 막혔다. 엘은 디에게 자신이 환상 마법사이며 리베카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흥분해 리베카가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이 엘은 디에게 자신의 힘을 봉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디가 자신의 힘을 봉인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게다가 엘은 디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몸이 리베카와 공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최근 두 사람이 서로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화를 마치자마자 탐욕스러운 자가 결계를 깨부수고 데이를 공격했다. 그를 상대하는 건 디에게 맡기고 그녀는 에벤을 처리하러 가야 했다. 탐욕스러운 자는 이미 흥분한 듯 데이와 격렬히 싸웠다. 데이의 모든 검격이 가볍게 그의 주먹에 부서졌다. 봉인된 공간에서 애를 보자마자 에벤은 통제력을 잃고 예전에 죽인 저주받은 자처럼 직접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마약을 주사해 자신의 힘을 자극하려 했지만 엘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재빨리 마법으로 막아냈다.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야 그는 7 대마법사의 무서운 힘을 깨달은 듯하다. 하지만 엘은 자신이 데이에 비해 훨씬 약하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데이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차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숲에 사는 모두가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지쳐 쓰러질 듯했다. 새해 첫 훈련에서 모두가 마음만 앞섰던 것과 달리 이제는 몬스터 무리를 완벽히 처리했다. 모두가 크게 성장한 증거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전과 똑같은 괴수들이 갑자기 부활해 힘이 배가 되었다. 위기가 닥치자 얼음검들이 날아와 모두를 구했다. 저쪽에 강력한 4인조 시아비, 릴리아, 카론, 카라가 다가온다. 모두가 아이들이 너무 무리한 점을 사과했다.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높은 곳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마법사들이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리이크는 마음속으로 매우 흥분했다. 먼저 카라의 번개가 근처 괴수를 산산조각 냈고 이어 시아비가 불타는 용으로 한 구석을 태웠다. 다음은 카론이 사랑의 부적으로 괴수를 유혹해 스스로 죽게 했다. 마지막으로 릴리아의 얼음 검포가 괴수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쪽은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고 나머지는 데이가 더 힘내야 했다. 데이 쪽에선 두 사람의 싸움이 여전히 치열했다. 탐욕스러운 자는 자신의 힘과 베스트셀러 기술로 데이를 강하게 공격했다. 리베카는 위기에 처한 데이를 도우려 했지만 마리아가 막았다. 그 애가 모든 죄를 뒤집었었어. 지금 벌어진 일은 전부 레베카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매는 배고픈 녀석을 혼란시키는 놀이를 하면서 그의 몸에 얼음 마법을 걸려했어. 적을 너무 얕잡아 본 바람에 그 배고픈 녀석은 결국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지. 싸움이 끝나고 그 배고픈 녀석은 무덤으로 보내졌지만 데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신체의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는 두 자매 앞에서 쓰러졌어. 레베카가 다시 데이에게 달려가 도우려 했지만 마리아에게 막혔어. 그 애는 언니가 매일 성인인 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꾸짖었어. 레베카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감정을 견뎌왔는지 반격했어. 그녀는 이해하지 못해. 마리아가 화가 나서 언니를 한 대 때렸어. 그 모든 게 언니 때문이 아니었어? 언니의 성인인 척하는 행동 때문에 그 애는 매일 언니와 비교당했어. 자기 결점 하나 없이 언니를 때릴 용기라니. 이해 정말 건방져. 레베카도 지지 않고 바로 마리아를 반격했어. 부모님 반대하는 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싫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레베카는 여동생을 미워할 생각은 없었어. 마리아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니까. 감정이 치솟자 레베카의 몸에서 성스러운 힘이 빛나는 광채를 발했어. 동시에 제이가 깨어났고 엘은 마침 이분을 데려왔어. 그녀는 이분이 악마에게 유혹당해 길을 잃고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고 밝혔어. 황금빛 빛에 둘러싸인 레베카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 지금은 데이만이 이 일을 가장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 침착함을 되찾은 그는 언니에게 다가가 위로했어.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레베카의 가슴에 대며 시간을 고정하는 마법으로 성스러운 빛을 다시 레베카에게 봉인했어. 결국 갑작스러운 사건들 후에 모든 일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아무도 바나나 껍질을 밟지 않았어. 다음 날 데이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서 있던 중 갑자기 아멜리아에게 들켰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맞서면서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티격태격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지. 하지만 그 말싸움의 최종 목적은 데이가 자기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 바로 그때 데이와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나타났고 칼론과 그의 하렘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불꽃놀이를 즐겼어. 5손가락 사랑 이야기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며 오늘의 영화도 끝났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최신 애니메이션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